지난 8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통근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4명이 다쳤습니다.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된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이 지난 8일 레드카펫 2016 행사를 가졌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무리를 빚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글로벌 판매 또는 교환이 전면 중단됩니다. 어젯밤에는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브롱스의 한 가정집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죽음을 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2차 TV 토론의 승자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요일인 지난 8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통근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밤 9시 22분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10시 28분 헌팅턴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LILL 열차가 뉴하이드 공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전동차를 들이받고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통근 열차 12차량 중 3개 차량이 선로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오후 10시까지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가 날 당시 기차에는 총 6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LILL 측에 따르면 총 부상자는 26명의 승객과 7명의 직원으로 총 33명입니다. LILR은 이번 사고로 일부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월요일인 어제 3시부터 재개했습니다. 약 열흘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통근 열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14명이 부상을 당했고 앞서 브롱스에서도 열차가 탈선한 바 있어 통근 열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된 한인 네트워킹 단체 모임이 지난 8일 레드카펫 2016 행사를 가졌습니다. 큰 호응 속에 진행이 된 행사 현장,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영리 단체 모임이 8일 저녁 맨하튼 고다몰에서 레드카펫 2016 행사를 열었습니다. 모임은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커뮤니티에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2013년도 정도부터 저희 학생들과 영 프로페셔널들 이렇게 뭉쳐서 뉴욕을 바탕으로 한 35명 정도 해갖고 저희가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좀 이렇게 기획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설립 이후 해마다 다른 컨셉을 가지고 매번 색다른 분위기의 행사를 갖고 있는 모임은 올해는 007 영화와 제임스 본드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컨셉으로 참가자들과 만났습니다. 모임은 이번 행사 수익금을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 후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지난 한 40년, 50년간 너무나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뉴욕에 여러 번 근무한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정말 이 맨하탄 중심에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한국인이 뉴욕에서 우리를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도움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KBTV forever. Thank you. Bye bye. 히말라야 슈퍼파워. 이날 행사엔 유엔 오준한국 대사와 김기한 뉴욕 총영사 등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번에 열린 모임 레드카펫 2016은 미동부 한인사회 젊은 청년들이 행사의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한인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한인들 간의 교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암협회 후원기금 마련 등의 자선 행사를 이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트워킹을 하면서도 주로 저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이제 또 자선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키워드 중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giving back, 그 charity 그리고 이제 자선 이상 뭐
그래서 커뮤니티 단체들 같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킹하면서 좋은 일을 하자, 사회환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제 오늘 밤 이제 저희 거의 2년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 알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네트워킹 이벤트뿐만 아니라 기빙백, 사회환원을 격려하는 데 뜻을 두는 모임 행사. 올해는 미국 암협회와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 후원 자금 마련을 목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I think most Korean Americans don't know that they are at higher risk for some cancers, and that many of the cancers that Korean Americans are impacted by and some die from are cancers that can be prevented. 매년 뜻깊은 취지를 갖고 열리는 모임 연례 행사. 젊은 미국 한인 2세 청년들이 행사의 주축이 되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 오준 대사도 참석해 앞으로 미국 한인 사회 내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앞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한인들끼리의 유대와 협력도 더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 영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 동부 사회 내 젊은 한인 2세들이 이끌어 나가는 비영리 단체 모임. 기존의 자선 행사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창의적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펼치고 있는 모임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 많은 한인의 유권자 등록을 위해 여러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지난 주말 직접 시민들이 나서 유권자 등록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뉴저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봅니다. 윤나리 기자, 지난 주말 유권자 등록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펠팍 유권자협의회에서 주최해 이루어졌습니다. 한인이 많이 오가는 브로드에비뉴에 마련된 부스에서 캠페인이 이루어졌는데 비가 오고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유권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 건영만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지난 주말 그러니까 목, 금, 토 3일과 그리고 주일 4일간을 이번 그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유권자 신규 등록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선이 목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그 관심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은 저희들 예상은 20에서 3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은 거의 2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그 등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등록 서류를 받은 것이 152명이고 본인들이 송부하겠다고 작성한 서류를 갖고 가신 분들이 한 50여 명, 그래서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펠팍 유권자협의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권영만 대표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직접 거리로 나와 한인들을 만나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한 유권자 신규 등록 신청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거리 캠페인입니다. 브로드에비뉴에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좋은 위치에서 저희들이 플라이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투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릴 예정입니다. 11월 8일이 선거일입니다. 선거일 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캠페인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선거 전에 우선 저희 펠팍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그러한 작업차,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펠팍 유권자협의회뿐만 아니라 한인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 다른 단체들도 여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지요? 네, 우선 시민참여센터에서는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 참여율 80% 목표로 놓고 8080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비영리 단체 IM Asian America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6일 미국 전역에서 무료 라이브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뉴욕 콘서트는 롱아일랜드 시티 랜딩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권익신장위원회와 뉴욕시 선관위원회도 여러 교회를 돌며 유권자 등록을 돕고 있고 뉴욕 이민자연맹은 뉴욕시 전역 고등학교를 돌며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한인 정치력이 더 신장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주에서는 10월 14일까지, 뉴저지주에서는 10월 1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오는 11월 8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허리케인 매튜, 주말 동안 미 남부와 IT를 강타하면서 여러 피해를 냈는데요. 윤나리 기자가 총피해를 정리했습니다. 4급 허리케인 매튜의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IT로 IT는 최소 500명이 사망했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만 1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남부의 피해도 컸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2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14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고 플로리다가 5명,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각각 3명, 그리고 1명은 버지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은 9월에 내린 폭우에 이번 허리케인까지 겹쳐 여전히 강물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플로리다 쪽도 집과 고속도로 등이 모두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Damage, as you take the picture from the other side of the house, there are big limbs holding the tree on top of the house. So whoever comes to cut it has to be careful that the tree doesn't fall back on the house. There's a chimney that's lost its chimney and we can't find it. It was a cap, like a metal cap. But that side of the house, the whole part of the roof is missing. So perhaps the people that come to repair it just put a temporary tarpaulin over it. 마지막 태풍 종착지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은 어제에야 본격적인 구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곳은 럼버강 2기 무너지면서 럼버턴에서만 홍수에 1,500명이 휩쓸려 갔다 구조됐습니다. 미국 남부 전역에서 정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Power outages. This is pretty amazing. We have 437,303 power outages. During the last storm, we had 350,000. So we have far surpassed those, and the outages we're seeing most in Beaufort, Charleston, and Richland. 매튜는 9일부터 세력이 1급으로 약화되면서 이동해 현재는 미국 전역이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다 복구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배럴이 결함으로 무리를 빚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글로벌 판매 또는 교환이 중단됩니다. 11일 삼성전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에 잇따른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전량 리콜 조치를 취한 이후 지난 5일 사우스 웨스트 항공 여객기에서 교환한 제품마저 재차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새 제품에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해온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원광복지관인데요. 원광복지관이 1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광복지관의 박진은 교무님 모시고 관련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광복지관에서 10주년을 맞아서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는지요? 저희 원광복지관에서는 10년 동안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날을 기념해서 은혜를 서로 나눠주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게 저희가 감사하는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기념식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축하하는 자리가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원광복지관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원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광복지관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으로 ESL 성인 영어 교실, 그리고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으로 직업 훈련인 퀵북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민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함께 그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이민자 권익공헌 활동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시고 또 여기 뉴욕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많이 좀 느끼시는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느끼고 또 힘든 점, 또 아니면 또 좋았던 점,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민자들 커뮤니티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브루클린에 사신 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들고 2시간, 3시간 걸려서 저희 복지관 찾아와서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워하시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조그만 정성이고 조그만 도움이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아주 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박진은 교무님께서 여기에 그 뉴욕 원광복지관에 계신 지도 참 오래됐죠? 몇 년 정도 됐죠? 네, 제가 이제 원광복지관을 설립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러면 설립자 되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0주년을 맞는 어떤 소감? 네, 어떤 느낌이신지. 예, 저희 원광복지관은 원래 이제 뉴욕 원불교 뉴욕교당 33주년 기념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 봉사보다도 좀 지역사회에 저희가 그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좀 실천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를 만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 규모로 그 부임을 했고요. 2006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 복지관을 이제 이렇게 일구기까지는 초기에 이민 오신 그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퇴임 오시거나 노후에 각각 따로따로 너싱홈에 사시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그 신앙 수행을 하고 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꿈꾸고 계셨어요. 그 수양관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계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제 이런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 이제 전초 단계로 제가 이제 복지관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10주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앞으로 향후 10주년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이실 계획이신가요? 10주년 그동안 역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도 했고, 근데 저희가 좀 생각할 때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로 그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선요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명상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좀 힐링 프로그램에 좀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해서 그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또 몸마음이 심신이 건강해야 또 이렇게 우리 생활도 좋고 서로 관계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링 프로그램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투자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많은 기관에서 그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시 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요즘 노인 아파트 문제를 비롯해서 연금 문제, 또 의료보험이나 뭐 푸드 스탬프 여러 문제에서 그 저희도 이제 10년 후에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해서 할 프로그램은 소셜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강화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지역사회 연대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 화합하고 함께 나가는 그 지역사회 활동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참여하고 또 후원하고 또 같이 응원하는 그런 어떤 그 10년 후의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광복지관에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앞으로의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한인들이 조금이나마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네. 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에는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 38살의 이 남성은 이스트 162가와 코틀랜드 애비뉴의 교차 지점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으며 머리와 몸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브롱스의 한 가정집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죽음을 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9시 30분경 브롱스 웨이크필드 886 클랜포드 애비뉴의 가정집에서 가스 냄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가스업체 인력이 이 집 거실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이 집에서 거주하던 숨진 69살의 이 여성은 몸에 여러 번의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서 당시 가스레인지에서 가스 누출과 함께 켜놓은 촛불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집에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 여성의 죽음의 의문점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된 남성이 일반인 여성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여성 신체에 자신의 혈액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37살의 제임스 클린턴 하우저는 오전 5시 30분 펜실베니아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 여성을 폭행하고 자신의 피를 여성의 몸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HIV, 일명 에이즈 감염자며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쓰러진 여성의 얼굴과 몸 곳곳에 자신의 혈액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우저를 검거했을 때는 피해 여성의 몸이 빨간 피로 젖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우저가 어째서 여성을 공격했는지 그에 따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00,000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며칠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아온 44살의 남성이 어젯밤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9일 42번가를 지나던 지하철 1호선에서 18살의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어 19일에는 역시 1호선 66번가를 지날 때 24살의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고 21일에는 1호선이 타임스퀘어를 지날 때 18살의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일에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쌍둥이 여형제는 자신이 13살이던 지난 2011년 같은 남성에게 같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해 이 남성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 강도 사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경 맨해튼행 M트레인의 머틀 위코프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용의자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그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을 차는 등 폭력을 가한 뒤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지하철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 속에서 $20의 현금과 한 장의 신용카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가 늑골이 부서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20대 초중반의 흑인이며 5피트 8인치의 키에 175파운드의 체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검은색 후드 스웨터와 청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구든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신고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일요일 스태튼 아일랜드 류돌프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100,000가 넘는 보석을 훔친 뒤 달아난 절도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30년째 운영 중인 폴튼 주얼리 업주는 이런 도난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절도범들이 훔쳐간 보석들 대부분이 수제품이며 총 $120,000가량의 제품을 도난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절도범들이 비어있는 옆 건물의 뒷문을 통해 이 금은밤에 잠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키 마스크와 손전등 등을 들고 있는 2명의 용의자 중 1명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2차 TV 토론의 승자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인 ORC와의 공동으로 TV 토론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클린턴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57%,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는 답변은 34%에 머물렀습니다. 공화당 권력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10일 자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사실상 버렸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동료 하원 의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트럼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며 남은 기간
하원의 다수당을 지키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트럼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했다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 구조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0일 시장의 큰 손도 모험적 투자자도 아닌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경제를 재편하고 있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주인, 대리인 문제를 연구한 계약 이론의 권위자인 미시 경제학자 올버트 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뱅트 흘름스트림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10일 현대 경제는 수많은 계약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며 두 교수가 만들어낸 이론은 실생활의 계약과 제도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2030년도까지는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CNN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야심찬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2030년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또 그들을 지구에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보잉과 스페이스X를 미 항공우주국의 차세대 유인 우주 왕복선 개발 사업체로 선정한 상태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2018년 화성 무인 탐사에 이어 2025년 인류의 화성 진출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드론을 이용해 혈액이나 의약품 같은 구호 물품을 배달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브라인과 루안다 정부는 드론을 활용해 먼 거리에 있는 병의원에 혈액과 의약품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루안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육로로 물건을 배달하려면 수주가 걸립니다. 반면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단 몇 시간밖에 들지 않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연달아 폭발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 중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아이테크 포스트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폭발을 일으킨 사례를 보도하며 분명한 점은 양사가 리튬 이온 건전지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닷컴이 우유와 고기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우유 등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판매할 오프라인 매장을 짓고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이곳에서 가져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끝난 오늘도 날씨는 청명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온종일 다소 구름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 섭씨 15도로 예측됩니다. 13일인 목요일도 다소 구름 껴 흐린 가운데 오후에 약한 빗줄기 내릴 가능성 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3도, 섭씨 11도로 예측됩니다. 14일인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밤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져 서늘하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4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7도, 섭씨 9도로 예측됩니다. 15일인 토요일은 아주 맑아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0도, 섭씨 10도로 예측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나 구름이 간간히 지나는 날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1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